14화 민주화를 위한 노력과 경제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은 14화 그리고 그 다음 15화가 마지막이죠. 거의 마지막 다가가고 있네요. 14화는요 우선 4.19 혁명부터 시작합니다. 4.19 혁명 뭔지 기억나십니까? 자, 1960년도에 있었던 4.19 혁명은요, 그 전까지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를 일소에, 엎어버리는 그런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1960년도에 정통령은 이렇게 하면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우리 지금은 부통령 선거가 없죠. 지금은 대통령 선거만 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건데요. 이때는 대통령 선거와 지금의 국무총리와 비슷한 부통령 선거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1960년대 정통령과 부통령 선거 전에 우선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이 사망하고요. 이러면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확 시시되는데 문제는 이승만하고 같은 편이었던 부통령이 될 만한 그런 후보가 이제 조금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부통령 선거에 관심이 집중됐어요. 이승만 편이 돼 있지 아니면 다른 편이 돼 있지. 이래서 그 당시에 이승만은요. 그 자기 편이었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4월 15일 날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게 4.19 혁명인데요. 우선은 그 과정에서 보면요.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마산에서 시위하는 도중에 시신으로 발견돼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고요. 이게 이승만은 이 시위에 감당이 안 돼서 대통령직 사임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허정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 정부가 오기 전에 임시적으로 과도 정부를 수립하면서요. 그때 법이 하나 탄생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 구성을 골자로 한 개헌을 다행합니다. 내각 책임제 이거는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대통령제죠. 근데 내각 책임제는 지금 일본이 대표적인 나라죠. 예, 국회가 그 중심으로 대통령보다 국회가 중심으로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고요. 특히 국회의 대표인 총리가 책임이 막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딱 한 번뿐이었던 양원제도 있죠. 이 양원제는 지금 미국에 상원 하원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때 우리도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 구성이 이때 다행됩니다. 그 이승만이 죽고 나서 허정이 잠시할 때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음, 그래서 탄생한 정부가 장면 정부예요. 장면이 총리예요. 이 당시에 내각 책임제는 총리가 힘이 막강하다 했죠. 그래서 장면 총리가 등장하는데요. 이때 장면은요, 되게 민주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진전하려고 노력하니까, 각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이 요구를 장면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 정도로 힘이 약했고요. 그러면서, 이 공화국, 그러니까 장면 정부는 좀 혼란스럽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막 분열도 심하고 뭐 부정축제자 처벌에도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하면서 조금은 혼란스럽다라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때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워도 되느냐 하면서 사실 뭐 자기들이 독재하기 위함이었겠죠. 어쨌든 그들은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61년도에 5월 16일 5.16 군사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열고 그리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때 보면은 내각 책임제였죠. 이때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 구성을 골자로 한 개헌을 단행합니다. 이때 개헌했던 내용들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박정희가 이때 다시 개헌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까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이때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 구성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중에 하나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때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박정희 정부는 한마디로 해서 경제성장, 급속한 경제성장을 했던 때였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몇 개 가지가 첫 번째 한일국교 정상화가 1965년도에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돈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 정책 추진에 사용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시작합니다. 김종필과 오히라가 비밀회담으로서 그 물꼬를 텄고요. 이때 한일회담을 통해서 한일국교 정상화를 하려고 하니까 64년도에 6월 3일날 시위가 엄청 일어나요. 6.3 시위라고도 하죠. 6.3 시위가 일어났고 이거를 진압하면서 한일협정이 체결됩니다. 베트남 파병도 했었어요. 64년도부터 73년 10년 동안 베트남 파병이 일어났죠. 이것도 결국에는 미국이 원했죠. 브라운각서를 통해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트남 전쟁 특수로 경제 성장을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돼요. 다만 이때 여러 가지 피해 전쟁 후유증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63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한 번 되고요. 67, 4년 후거든요. 대통령 선거는 지금 5년하고 달라요. 이 당시에 4년마다 한 번이에요. 역대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은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을 뽑는다는 거예요. 67년도에 한 번 더 대통령이 두 번째 당선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삼성 개헌을 69년도에 추진해요. 71년도에 대통령 선거 있는데 그 전에 세 번 할 수 있게 마련해두자. 그 전까지 두 번밖에 못했었거든요. 세 번 할 수 있게 마련해두자 해서 삼성 개헌을 1969년도에 단행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3회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편법으로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71년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72년도에 유신 체제를 성립시켜버립니다. 이 당시 배경으로 따지면은 닉슨이라는 그 미국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미국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하면서 앞으로 냉전은 끝났다. 우리는 중국이라든가 소련 같은 이런 공산주의 국가와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이 되겠다 하면서 냉전 체제를 완화시켜요. 이렇게 냉전 체제를 미국이 완화시키고 중국이 완화시키고 소련이 완화시키고 하니까 남북 관계도 완화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다음번에 통일 파트에서 배울 아주 중요한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통일 기운이 엄청 고조돼요. 자, 그런데 통일 기운이 고조되고 당장 내일 통일될 것 같은 분위기가 일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독재 정권을 박정희 대통령 더욱더 강하기 위해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하면서 그걸 핑계로 유신체제를 성립합니다. 한말 자기 권한 강화죠. 1972년입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요. 국회를 해산하면서 자 통일주체 유신헌법을 만들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박정희를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71년도에 아까 전에 대통령 됐는데 자 유신체제 하에 다시 한번 6년 동안 대통령 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대통령 될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이 있는지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물어보겠다 해서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국민의 대표 그들에게 물어보고 간선제죠. 그들이 뭐 박정희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됩니다. 이때는 간선제였어요. 자, 유신헌법 봅시다. 이때 발행한 유신헌법을 보면 대통령 간선제가 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임기 6년의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고요. 대통령 중임 제한 조항 삭제합니다. 한번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6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에서 또 되면 6년 또 하고 이런 식이에요. 당연히 너무 심하죠.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을 줘버립니다. 엄청나죠. 이 유신헌법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자료는 꼭 봐야 되죠.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는데 국회의원 3분의 1은 대통령이 뽑을 수 있고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유신체제는 거의 독재니까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76년도에 3.1 민주구국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청학년 사건이 74년도에 있었고 제2차 인민혁명단 사건이 74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은 꼭 잘 보셔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유신체제가 붕괴됩니다. 자, 붕괴되는 배경을 보면은
YH 무역 사건에 항의하던 김영삼,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에 제명이 돼요. 그 당시 야당이었거든요. 야당 김영삼이 너무나도 데모를 세게 하니까 저놈 안 되겠다 해서 박정희가 김영삼 국회의원직에 제명시켜버립니다. 이러면서 그게 발단돼서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항쟁이 발생되고요. 결국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10월 26일 날에 79년 10월 26일 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당하는 결과를 맺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잠시 끊을게요.